그럼 두 분하고 같이 이제 전남재판부 얘기 좀 해볼 텐데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데는 그냥 시간은 걸릴 뿐이지만 뭐 더 이상 걸릴 만한 이유는 없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는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근데 뭐 1심부터냐 2심부터냐 이거는 뭐 그것도 좀 문제인데 나는 그거보다도 지금 대법원이랑 법원 행정처에서 계속해서 위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저는 그게 사실은 제일 찜찜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위헌이라고 당연히 이제 그런 지금 실마리를 주는 거거든요. 법원 행정처에서. 예. 판사들은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해.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그러면 사건이 글로 이제 법에 의해서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재판부에다가 변호인단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변호인단들이 재판부에다가 이거 위헌성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해가지고 올릴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그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하는 신청을 받아주게 되면은 그 순간 재판이 딱 정지가 돼요. 아 지금 본안이. 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을 먼저 내가 헌재에다 올릴게. 그럼 헌재가 그거를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제기할게. 이렇게 돼요. 그럼 엄청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위헌 제청 신청을 하더라도 그 재판부가 아니야 이거 위헌 아니야 그러면서 기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그 사람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한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 헌법소원은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따로따로 진행이 돼요. 예. 근데 저는 이 법원행정처에서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막 단서를 주니까 당연히 그쪽 변호사들이 맞아 이러면서 자기네가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원행정처랑 대법원에서 이거 위헌이라 그러는데 그 하급심 재판부가 이걸 보면서 난 이거 기각이야 이러고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다음 단계로 가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위헌이고 위헌이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헌이 아닌 게 너무 우리가 보기에도 좀 뻔해 보여도 좀 애매하다는 듯이 말하면서 이거 좀 애매하니까 다퉈볼 여지가 있네요. 지금 내가 계속 그 판을 만들고 있는 내가 거죠. 만약에 판사라면 그러면서 나는 이거 위헌 제청 신청 받아들입니다. 중단하겠습니다.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져요. 결국 이게 가제는 개편이다라는 논리인데 헌법재판관들도 대부분 그런 법조인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들도 판사니까. 윤석열 탄핵 판결은 잘 내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왜 헌법재판관들이 법조인이 아닌데 이해가 안 돼. 그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요.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이 사회적 원로들이에요. 정치적 원로들이나 유명한 학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현실로 돌아서 정치적으로 좀 풀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위원회 1심 선고가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직위원회 1심 선고에서 윤석열을 이른바 최고형인 사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버린다. 그러면은 저는 내란 재판부 이야기는 쑥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심에서 직위원이 이상한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내란 재판부 이야기는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금방 노영희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헌재 소송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의 지난한 상황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특별법으로 돌파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예 법을. 네,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검이고 특별재판부고 다 합쳐가지고 공소시효부터 해서 수사기한도 없는 특별법으로 가서 이걸 우리가 또 떠들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민생, 경제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고 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특별법에 의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해서 따로 하도록 뭐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그렇게 만들어놔야 된다고 봐요. 이건 약간 그럼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보면 특별법이라는 건 입법이니까 의회에서 하고 의회는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가 되니까 만약에 그런 걸리는 부분이 없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먼저 가도 되는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 특별법이든 일반법이든 어쨌든 그 법이 시비가 생긴다면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위헌 제청 신청을 하는 거를 이 재판부가 안 받아들이겠냐고요. 지금 계속해서 법원 행정처가 이거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뭐 천대엽 행정처장 계속 비슷한 입장을 얘기합니다. 지금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무언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됐건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지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들이 예를 들어서 헌재로 이걸 긁고 가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브레이크가 걸리고 완벽하게 되죠. 다음 단계로 가는 것에 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근데 특별법이 차이는 하나 있어요. 특별법을 반대하지는 못해요. 반대하지는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수사를 계속해서 수사 내용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재판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헌재를 해서 또 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예.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좀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같고요. 특검은 지금 수사 기간이 제한이 있는데, 특별법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게 오히려 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예. 전체적인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내란이라고 하는 걸 함부로 저지를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걸 따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냐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 실제 이 사람 무슨 짓 했냐 이걸 따져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게 본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무슨 프레임으로 놓고 싸우냐면 왜 사법부를 건드려? 니네들이 왜 함부로 법원에서 판사들 얘기하는데 왜 니네가 자꾸 딴지거려? 이걸로 지금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실제는 윤석열이가 여기 이 사건에서 핵심이고 윤석열이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따져주는 거고 윤석열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기 위해서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중단시켜버리겠다? 뭘로? 야 니네가 자꾸 내란 전단 재판을 만든다잖아. 나 그럼 싫어.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행사할게. 이렇게 지금 돼버리면서 마치 사법부하고 민주당이 싸우는 것처럼 지금 모양새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오늘 또 지기현 부장이 그랬대요. 특검한테 증거 목록 빨리 정리해라. 그게 바로 니네들의 실력을 가늠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란 전단 재판부로 가든 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든 지금 현재 있는 증거 목록은 안 되니까 정리하세요. 그게 바로 당신들의 실력입니다. 이런 말을 왜 뒤에다 붙이죠? 이건 사실은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굉장히 뭔가 뒤끝이 개운하지가 못하네. 네, 게다가 지난번에 지기현 재판부가 또 그랬잖아요. 이 변호인들한테 자꾸 그렇게 하면은 재판부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저는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설마 이 사람이 진짜 뭐 무죄를 선고하겠냐마는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나 괴로움도 좀 생각해 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이 사건의 지금 피고인 이 사건을 일으킨 이 원흉인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을 우리가 정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건 어디 가버리고 왜 대신 싸우는 사람들이 뒤에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렇지. 재판을 정상적으로 하자라는 이 기본 취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쏙 빠져 있는 거죠. 네, 윤석열이 지금 빠져 있어요. 마치 사법부와 민주당 간의 어떤 싸움인 양, 뭔가 이게 얘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를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듦에 있어서 없애기 위해서 민주당도 노력한다라는 취지의 기사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1심 재판의 선고기일 확정 전이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관한다라는 이 부분을 대상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위헌 요소를 좀 해소하겠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문장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위헌적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부담이 되죠. 아니 그래서 법무부가 뭐 3명, 뭐 국회 하려고 했던 거 다 빼버리고 대법원이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최소한 좀 줄이려고는 했긴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위헌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써가지고 내면은 우리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됐구나 이래버리면 사실 소용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이거 합헌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간 팬딩시킬 수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 보니까 이게 판사들도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국 그 법원장들 내일 내란 전담 재판부법 관련해 가지고 또 법 왜곡죄 관련해 가지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 판사들이 모여서 지금 저런 걸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뭐 수많은 의견이 있는 것들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득이 될 것이냐 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이건 또 따져야 될 이야기가 있다. 이게 결국 그러면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시비를 건다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목표를 정해야 돼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할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은 검찰 개혁까지 마무리 짓고 이 부분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든가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천천히 갈 것인지 단기 목표만 정하고, 예를 들자면은 법원의 인사 독립을 잘라내는 수준에서 끝을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정치 투쟁인 것처럼 끌고 가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일거에 한 방에 다 해결하려는 것도 사실은 어쩌면 좀 너무 과한 생각이다라는 일거에 한 방에 해결하려면 개헌해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 사실 찾아보고 있었는데 아까 뭐 최욱 앵커가 내란죄 관련해 가지고는 구속이 윤석열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처음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받은 제목이 내란 우두머리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죄를 그래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이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그 기소가 됐는데 네.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구속영장 발부될 때는 체포영장에 나와 있는 그 범죄명이 의해서 체포가 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서 이틀 안에 지기현이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줬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네. 우리가 특검이 발족되고 그렇지, 나서 그랬어, 맞아요. 3월달 이후에 체포방해 그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란 구속돼 있는 특검에서 신청한 구속영장 그 신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란 특검에서 근데 이름하여 내란 특검인데 내란 혐의로는 구속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네. 한 번 풀어줬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내란 특검이 발족되기 전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쵸, 공수처가 그건 그때는 신청을 그렇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영장전담 재판부가 무언가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인데요. 왜 그렇게 말하면 사실 영장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기각되는 것들이 그렇죠. 전부 다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혹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사실은 다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게 뭐랄까요, 그냥 통계적으로 몇 건 했는데 몇 개 기각됐다 이거 말고 내실을 들여다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돼,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느냐 마느냐의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느냐 마느냐의 얘기인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게 유죄냐 무죄냐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요. 실제 내란 특검이라는 특검이 이름하여 내란 특검인데 내란 혐의로는 구속영장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판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때 그랬잖아. 한덕수를 풀어줬어, 박성재를 풀어줬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그게 끝이었는데, 그러면 조태용은 잡혀 들어갔거든. 뭘로 잡혀 들어갔지? 국정원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그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헌법보다는 형사소송법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배하는 지금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앵커가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본다고. 네. 법조인들이. 그 역사적 사명의식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판사라는 거야, 전부 다. 저는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이 나는 오늘 약간 좀 뭐랄까 이게 띵 하고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뉴스를 매일 전하면서도 별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당연히...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에만 자꾸 주목해 있었던 것이지 어떤 식으로 구속영장이 나오고 막 기각되고 했던가. 그러니까 박성재가 왜 재청구까지 했는데 기각이 됐을까. 박성재는 계속 내란으로 갖다 하고 직권남용까지 갖다 넣었는데 다 밀려 나온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1월 9일 날 지기현 부장이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변론을 공판을 종결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2월 달에 선고한다는 그렇죠. 지금 얘기 나왔는데, 그 이진감 부장 재판부에서 한덕수 씨에 대해서 먼저 공판을 종결하면서 1월 18일로 선고 날짜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변호사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윤석열 씨 측에서 어떻게 주범인 그 자기가 이 사건을 주도한 윤석열에 대한 게 판결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한덕수라는 사람에 대한 판결 선고할 수 있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에 대해서 만약에 내란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이제 있으면 내지는 한덕수에 대해서 먼저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이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해서 무죄다를 해버리게 되면 한덕수도 당연히 다퉈서 무죄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그럼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유죄가 인정이 되어야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죠. 다 그 범죄로부터 다 뻗어내려온 가지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덕수를 얘기할 때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 박성재를 얘기할 때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 허들을 넘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야.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영장이 여기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때 같이 움직였던 그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될 수가 없어지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돼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욱 씨가 오늘 얘기할 때는 그런 거 알아요? 그러면서 김용남 의원한테 막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검사 출신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막 털이 뿌죽 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네요. 예. 지금 윤석열이 구속되어 있는 게 내란죄로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른바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방해했던 그걸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헐, 기가 찬다. 지금 그 판입니다, 여러분. 예. 야. 아니 그래서 이 내란 특검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윤석열에 대해서 23일 날 다시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새로운 걸로 묶어는 놓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지금 뭐 깜빵에 계속 있고 없고 보다도 그 본질적인 문제인 내란죄가 흔들려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지금까지 뭐 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댓글에 약간씩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재판 받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재판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속 상황. 예, 내란 특검이 출범한 이래에 내란 특검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인용 기각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올 기각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그러면서 그 기각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리 다툼의 아.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우리가 다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 인물들 몇 면을 보라고요. 김용현이 구속돼 있지만 김용현은 내란 특검이 나오기 전에 이미 구속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내란 특검이 나와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했던 데는 지금 다 기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답답한데 여기에 대한 이제 솔루션과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